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폴리곤 모델링이고 직접 한번 폴리곤 모델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습이기 때문에 블렌더를 실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건 파이프입니다.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파이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이 형태의 파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는 불린과 이제 똑같이 실린더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이 모델은 실린더로 시작하고 불린과 에디트에 익스트루드, 그 다음 루프 컷,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이프는 플레인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플레인으로 시작해서 컨버트라는 기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컨버트는 이번 강의에서 처음 알려드리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파이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실린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만들어 주세요. Shift A 실린더, S 눌러서 사이즈 G, Z축 눌러서 길이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파이프이기 때문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야겠죠?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준 다음에 페이스 선택, 맨 위에 페이스, 그 다음 아래 페이스, 딜리트 눌러서 only 페이스만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뻥 뚫린 실린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 가로지르는 파이프가 있어야겠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중간에 파이프가 돌출이 되려면은 컨트롤 R을 해서 영역을 뚫어주고 여기서 뺐어야 됐지만 이번에는 불린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지금 하나가 복제가 됐죠. 여기서 로테이트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수직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특정한 방향으로 정해도 됩니다. 저는 수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건 각자의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두 개가 합쳐져 있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는 기능인 분린, 두 개를 잡아주고 모디파이어 제너레이트에 분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눌러주면 이제 인터섹트와 유니온,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이제 기능이 다른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하나를 잡아주고 오브젝트에서 다른 이제 이 모델링과 결합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 오브젝트가 들어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확인을 위해서 실린더의 첫 번째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대상 말고 모디파이어의 오브젝트 대상을 선택한 이 오브젝트를 꺼주세요. 눈만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불린의 디퍼런스는 겹치는 부분을 지워낸다라는 의미고요. 유니온은 겹친 그 두 오브젝트를 합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인터섹트는 겹친 부분만 남겨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터섹트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유니온은
원하는 이도대로인 이 모양대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difference는 이만큼의 구멍이 뚫린 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파이프를 위해선 유니온을 선택해야겠죠. 유니온을 선택해주면 두 오브젝트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두 개가 합쳐졌지만 이제 탭을 눌러서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원래 있는 오브젝트 하나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디파이어는 어플라이를 적용하기 전까지는 기존 형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 그대로 고정을 픽스를 시켜줘야겠죠. 여기 보면 이 부분에 화살표가 하나 있고 누르면 어플라이라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주면은 이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탭을 눌러도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쪽 구멍이 막혀 있죠. 그러면 똑같이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주냐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그 다음 버텍스 모드를 선택해주고 엑스레이를 꼭 켜주도록 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는 반대쪽도 선택이 필수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항상 습관화하는 거를 들여주시고요. 다 잡아주고 지울 쪽에 구멍을 지워줍니다. 버텍스 모드에서 뚫려있는 파이프 잡고 딜리트 버텍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지워지게 되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이 잘라낸 부분이 남아있죠. 지금 여기처럼 막혀있지가 않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구멍을 막아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버텍스 쪽으로 버텍스 모드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아이템 툴 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툴을 눌러주시면은 이 액티브 툴이라고 뜨고요. 옵션 쪽 밑에 보면 오토 멀지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메꾼다 라는 기능입니다. 멀지가 이제 두 개를 마주하는 점을 같이 붙여주는 기능인데 요거를 오토로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켜주면은 옆에 화살표 눌러보면 밑에 간격을 어느 정도로 지정할지 해서 이 간격이 어떤 의미냐면 이 점과 지금 할 거는 요 점과 요 점을 만나게 할 겁니다. 요 점과 요 점을 만약에 이 오토 멀지를 키지 않으면은 두 개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붙지도 않고 붙인다고 해도 합체된 모델링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토 머지를 켜주는 겁니다. 오토 머지를 켜주고 두 개를 붙여주면 알아서 딱 붙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간격은 멀면 멀수록 더 최대한 가깝게 붙여야만 붙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0.007로 만들면 이 정도로 해도 자동으로 붙지가 않아요. 이 위 점과 이 점이 자동으로 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값을 0.1로 맞춰주면 이 정도만 올려도 자동으로 이 점에 붙게 됩니다. 동일하게 0.1 오토머지 켜준 상태에서 다른 점들도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이제 0.1로 한 만큼 주변을 넓게 잡았기 때문에 요 점에도 붙을 수가 있고 요 점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로 켜주되 최대한 가깝게 점을 붙여야 되는 점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하나하나 Z축만 자꾸 위로 올리면 자동으로 붙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머지로 하나하나 다 위로 붙여주세요.
이 면이 메꿔질 때까지. 이렇게 하면 모든 면이 메꿔지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과 똑같은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델은 동일하게 이 모델과 같은 구조를 가졌고, 이제 남은 거는 이 윗부분, 파이프의 관절 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 줘야겠죠. 이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한번 배웠었습니다. 루프 컷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R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 컨트롤 R은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요 끝에 있는 엣지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주면 요 모양과 같아지게 되고, 위로 올려주면 점점 펴지면서 이 위에 있는 엣지 모양과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컨트롤 R보다는 익스트루드를 진행해주면 그대로 이 엣지 모양대로 복사가 되겠죠. 하나 복사를 해주고요. 지금 오토머지가 켜져 있네요. 이 오토머지를 꺼주세요. 오토머지가 켜져 있어서 지금 이 점들의 간섭이 생겨서 이와 같이 붙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머지를 꺼주고 이 Z 하나, 이 Z에서 2번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절 부분 원하는 만큼 확대를 해주시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됐는데, 여기 잘 보면 요 경계가 매끄럽게 딱 붙어 있죠. 지금 여기서 그대로 확대한 거는 이만큼의 여백이 있습니다. 요만큼의 여백이 있죠. 요만큼의 여백을 어떻게 메꾸냐면 요 선과 요 선에 이 X축, 동일한 X축 선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동일한 축에 놓을 엣지를 잡아주세요. 전부 그 버텍스들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 S, 스케일을 조정하는 S를 눌러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여주지 마시고 위아래가 맞아야 되죠. 지금 여기가 Z축으로 잡혀 있는데 Z축에 요만큼이 조금 더 위에 있고 Z축 조금 더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간격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S, Z를 눌러주면 이제 위아래만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럼 반대로 S, Y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지게 되겠죠? S, X를 눌러도 동일합니다. 그 축에 맞춰서 스케일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도하려는 바는 이 부분을 이만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잡아주고 S, 그 다음 Z, 키보드에서 0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들이 딱 0에 맞춰서 가운데 축에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추려는 두 엣지, 버텍스 영역들을 다 잡아주고 스케일, Z, 키보드 0 눌러주시면 일직선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모델링과 똑같아졌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모델링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매끄럽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subdivision surface가 적용이 안 돼 있죠. 여기서 subdivision surface를 그냥 적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형태가 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간격을 그대로 쪼개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요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배회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컨트롤 R로 영역을 한 번 더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해 주고 3 정도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탭을 눌러서 원래 모양이 있죠. 여기서 컨트롤 R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밑에 모양 하나 생기죠. 여기서 쭉 내려주면은 이 구간이 매끄럽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면도 동일하겠죠. 컨트롤 R 눌러주고 붙여주고 그러면 이 부분은 깔끔하게 메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적용을 해줘야겠죠.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들어와서 컨트롤 R로 이 접합 부분에 루프 컷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생성이 됩니다. 윗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동일하게 루프 컷을 적용을 해주는데 지금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일자로 형성이 되지 않겠죠. 요 밑에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일자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위쪽에서 컨트롤 R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형 형태로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쪽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겠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R 내려줘서 여기에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매끄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번 더 루프 컷을 적용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짧게 복기시켜 드리면서 이거를 만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린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방법을 전부 다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스케일 S 그 다음에 Z 눌러서 Z축만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옆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각도, 원하는 각도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지정을 했으면은 하나를 잡고 두 개를 합쳐야겠죠. 하나를 잡아주고 모디파이어, 제너레이트, 불린 적용시켜 줍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에서 불린을 적용할 대상, 불린을 적용할 반대편의 대상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적용이 되고 불린이 적용된 오브젝트는 눈을 꺼주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되었죠. 인터섹트는 교집합, 겹친 부분, 유니온은 합집합, 두 개를 합친 결과, 디퍼런스는 그 겹친 부분만 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눌러주고 적용을 탭 누르면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위해 화살표 어플라이, 단축키로는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눌러주면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이쪽 면을 없애줘야겠죠. 이쪽에 있는 파이프는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버텍스 선택해주고 엑스레이 켜주고 지워야 될 버텍스를 전부 잡아준 다음에 딜리트 버텍스. 그러면 이와 같이 잘 지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 해줄 거는 요 버텍스들이 합쳐져야겠죠. 요 버텍스와 요 버텍스 구멍을 메꿔줘야 됩니다. 요거는 아이템 툴 뷰 중에서 툴의 오토 멀지를 눌러준 다음에 간격값을 0.1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씩 맞춰야 되는 점에 올려주면 됩니다. 특별하게 조작할 거 없이 그냥 Z축의 Z축의 값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Z축만 쭉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알아서 붙게 되고요. 전부 다 메꿔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메꿔주도록 해주세요. 메꿔준 다음에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윗부분, 파이프의 관절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위에 있는 버텍스를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한 칸, 익스트루드 두 칸 해주는데 지금 보면은 형태가 깨져 있죠. 이 이유는 오토마지를 켰기 때문입니다. 오토마지를 다시 꺼주세요. 원래대로.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한 번, 익스트루드 두 번. 다음 두 개를 잡아줘서 두 엣지, 요 두 라인을 잡아주고 S 눌러서 확대. 원하는 사이즈로 확대가 됐으면은 요 두 선을 지금 여기 있는 간격을 메꿔줘야겠죠. 요 두 선을 일직선으로. 지금 Z축선에서 위아래에 있으니까 두 개를 잡아주고 위치를 변경해줄 두 라인을 잡아주고 스케일 S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0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일직선으로 맞춰졌죠? 이렇게 하면 기본 형태 완성입니다. 이 다음 퀄리티를 위해서 서브디바이드 지옴을 한번 해줘야겠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구멍을 뚫어주도록 합시다. 페이스 요 구멍, 맨 위에 구멍, 그다음 아래 구멍 잡고 딜리트 온리 페이스. 네, 구멍 잘 뚫어졌죠.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이 형태의 이유는 기존의 엣지 그대로 기존의 형태 그대로 서브디비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를 들어와 준 다음에 컨트롤 R 잡아주고 교차 부분에 루프 컷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차 부분에 세 부분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세 메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형성을 해주면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관절 부분에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탭 눌러서 윗부분에 루프 컷 하나, 루프 컷 둘.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메꿔줘야겠죠. 루프 컷 하나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 파이프 모델링을 만드는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UV 스페어로 너트 같은 걸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드신 분들은 너트 만드는 방법 짧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UV 스페어 하나 만들어주고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버틱스 잡아주고 반만 쓸 겁니다. 반만 쓸 거기 때문에 아래 영역 잡아주고 딜리트 버틱스, 딜리트 버틱스, 그 다음 아래 라인 다 잡아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S, 스케일 확장, 난 E, Z 눌러서 너트같이 모양 만들어주고 다시 E, S에서 조여주고 E, Z 눌러서 나사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트 하나 완성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줄여준 다음에 이 부분에 관절 부분에 붙여주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모델링이 가능하겠죠? 시간 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관절 중간에 꺾이고 하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인 파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엔 실린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Shift A 메쉬에서 플레인을 생성해 주세요. 플레인을 생성을 해주시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서 이번엔 마우스 오른쪽 멀지 버틱스를 눌러줍니다. 멀지 버틱스에서 센터, 센터. 아까 멀지가 하나로 모아준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번에 요 네 점을 하나로 센터에 모으면 그냥 점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딱 버틱스 하나만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E, 컨트롤 누른 채로 직선으로 쭉 빼주고 또 다시 E, 컨트롤 누른 채로 직각으로 빼주고 다시 E, 컨트롤 위로 빼주고 다시 E 눌러서 이쪽으로 빼주고 다시 한 번 더 E 눌러서 위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아무것도 형태가 없는 단순 버틱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엣지만 가지고 있는 그냥 버틱스 6개입니다. 이거를 오브젝트 모드로 넘어와서 Convert to Curve로 바꿔줍니다. Convert가 이제 변환입니다. Convert Curve로 바꿔주면은
이전에 커브에 그대로 베벨의 뎁스 값만 주면은 파이프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이걸 눌리면 이와 같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가 않았죠. 이 부드러운 관절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은 컨트롤 G로,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커브로 바꾸기 전으로 돌아와서 베벨을 적용시켜 줍니다. 베벨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은 원래 엣지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엣지로 잡혀 있으면 아무리 움직여도 변형이 되지가 않죠. 여기서 버틱스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엣지와 버틱스가 있는데 버틱스를 잡아주고 늘려주면 이와 같이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딱 두 개로만 되어 있죠. 보면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로 되어 있죠. 베벨의 값을 늘리는 방법은 이전에 배웠었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그만큼의 곡선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버틱스가 이 사이에 여러 개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졌죠. 곡선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여기서 컨버트 투 커브를 해주는 겁니다. 컨버트 투 커브. 그런 다음에 베벨의 뎁스 값을 눌러주면 원하는 대로 곡선이 있는 파이프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단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건 이 밑에 부분, 관절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그럼 관절 모드로 들어오기 위해서 탭을 누르면은 지금 커브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까 커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커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Convert to Mesh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탭을 누르면 지금 이 형태가 그대로 굳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까 이전에 이 파이프 모델링을 했던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버텍스를 잡아주고 E, Z 두 번 익스트루드 해주고 잡아주고 XL을 켜주세요.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Z값, 익스트루드 Z값만 두 번 해주고 S 눌러서 확장, 그 다음에 두 라인 잡아준 다음에 SZ0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 플레인 만들어주고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마우스 오른쪽 멀지 버티스 S 센터 그러면 버틱스 하나만 남게 되고 여기서 E 익스트루드 컨트롤 누른 채로 하나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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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A 눌러서 모든 버텍스를 잡아주고 베벨을 적용시켜 줍니다. 베벨을 적용시켜 줄 땐 여기에 엣지 모드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버틱스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바꿔주고 늘려주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줘서 좀 더 매끄러운 곡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탭을 눌러서 곡선 된 걸 확인을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Convert to Curve Convert to Curve 그러면 커브가 되고 오른쪽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서 지오메트리, 베벨, 뎁스 값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값을 늘리게 되면 이와 같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든 다음에 탭을 누르면 커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쉬로 바꿔줘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Convert to Mesh. 그러면 메쉬로 생성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아까 했었던 관절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한 번, 두 번 확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따라할 수 있는 시간, 실습해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hift A, 메쉬, 플레인, 에디트 모드, 마우스 오른쪽, 머지 버틱스, 센터. 그 다음 원하는 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만들었으면 A 눌러서 모든 버틱스 잡아주고 베벨 버틱스 늘려주고 곡선을 위해 플러스 버튼. 다 됐으면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마우스 오른쪽 Convert to Curve. 여기서 지오메트리 베벨 뎁스 값을 늘려주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Convert to Mes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배우게 되는 텍스처 작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실린더를 만들어 줄게요. Shift A 눌러서 실린더를 만들어 주고 쭉 늘려주면은 파이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 텍스처들을 씌우면서 좀 다양한 느낌들을 내볼게요. 이거를 이제 미리 한번 연습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가장 이제 적합한 텍스처가 있는 곳은 여기 텍스처스닷컴입니다. 텍스처스닷컴에 들어와서 요 3D 스캔을 눌러주세요. 자, 아래로 쭉 내리면 이제 콘크리트를 지나서 모스, 흙 넘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메탈, 그다음에 러스트, 아마 이제 녹스, 네, 녹이슨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요 이미지들을 이 파이프에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입혀보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래서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텍스처에 따라서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좀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위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녹슨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3개만 가져와 주시면 돼요. 이제 특별하게 더 많이 가져올 필요 없이 알베도와 노말, 그 다음에 러프니스 요 3개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러스 클로즈업으로
알베도, 그 다음에 노말, 그 다음에 러프니스. 이렇게 세 개를 받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다운 받아지는데,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눌러서 쉐이딩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New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텍스처가 입힐 수가 있게 돼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Shift A 눌러서 이제 Add라고 뜨게 됩니다. 여기서 Search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 다음에 오픈을 해줄 겁니다. 데스크탑에서 알베도 먼저 불러주고요.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컨트롤 V 둘 해서 이제 차례로 여기다가 러프니스를 가져와 주고 아래 거에선 노말을 가져와 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느낌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다 연결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녹이슨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러프니스는 알파 값으로 러프니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거칠기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말은 컬러로 노말에다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스웹 파이프의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주는 작업은 지금 이쪽에 면이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Shift A 눌러서 서치에서 매핑에서 요 세 점 벡터를 다 연결을 해줄게요. 그 다음 매핑보다 더 앞에 있어야 되는 게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UV에 연결을 해줍니다. UV를 벡터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면의 배수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스케일을 2로 줄여주면은 이렇게 좀 더 촘촘하게 디테일함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상 파이프니까 철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메탈릭 수치를 좀 올려주면은 좀 더 실제와 같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큘러 값도 이제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생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반사값이 높아야겠지만 녹이 슬면은 그만큼 반사가 덜 되겠죠. 녹이 쓴 부분은 햇빛을 철보다는 덜 반사시키기 때문에 약간의 스페큘러를 낮춰주면 실제와 같은 좀 느낌을 비교적 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다른 텍스처들을 씌워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대놓고 이름이 파이프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러스티드 파이프, 녹슨 파이프 재질 1, 2, 3, 4 해가지고 쭉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텍스처들을 한번 씌워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대놓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한번 좀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볼 건 알베도, 그 다음에 노말, 그 다음 러프니스. 이 두 개도 씌워주면 더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내는 거는 이 알베도, 노말, 러프니스입니다. 알베도 씌워주고, 그 다음에 노말, 여기가 러프니스였죠. 여기가 러프니스, 아래로 내려서 노말.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향이 반대로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우를 2배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3배로 하면은 이 마디선이 3개가 만들어지겠죠. 하나, 둘, 셋. 4개로 한다면 당연히 이 마디선이 4개가 생겨지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매핑이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로테이션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초 형태에서 다양한 텍스처들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프니까 이 윗부분을 사실 잘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 모드를 눌러서 온리 페이스로 이렇게 지워주면은 페이스 이제 파이프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텍스트를 씌워서 원하는 파이프의 느낌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